근데 어차피 시험 보면 느린반 기준인 거 아니냐? 근데 아마 다 들어가긴 할 거야. 느리든 뭐하든 다 들어갈 거라서. 자, 봐봐. 자, 이제 합시다. 이제 좀 덥지 않나? 저 에어컨이 마음에 안, 이 교실에 비해서 에어컨의 성능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에어컨 온도가 사실 23도, 24도거든? 근데 춥잖아, 틀면. 그치? 어떻게 스푼 잃어버린 건 해결됐어? 근데 이게 25도, 선생님들 집에서 에어컨 틀 때 26도로 트는데 아마 이 에어컨 25도로 해놓으면 냄새가 날 거야, 냄새가. 에어컨 냄새가 나서 이게 온도를 좀 낮춰야 돼. 그래야 냄새가 안 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온도를 많이 높여주고 싶은데 24도? 자, 25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온도를 낮추는 걸로. 자, 그럼 봐봐. 그래서 염기 이제 3개를 가지고 암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암호 1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암호 1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하는 거야. 여기 봐봐. 야, 요 DNA 여기가 유전자라는 얘기지? 그럼 요렇게 염기 3개가 암호 하나인 거야. TAC라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CTC라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또 있는 거야. ATC라는 암호가 가리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쓰자면 얘가 가리키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하나 있겠지?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하나가 이렇게 있겠지? 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겠지? 그 순서대로 이렇게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그럼 이때 이와 같이 DNA에 있는 염기 서열에서 이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잖아. 이걸 트리플릿 코드라고 불러. 뭐라 부른다고? 트리플릿 코드. 자, DNA에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라 그랬잖아. 그 염기 3개로 이루어진 유전 암호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트리플릿 코드다. 이렇게 부르는 트리플릿 코드. 뭐 트리플렛 코드라고도 하고요. 뭐 트리플릿 코드라고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트리플렛 코드가 몇 개가 있는 거라고? 64개가 있는 겁니다. 알겠니? 트리플릿 코드가 몇 개가 있다? 6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4개의 유전 암호들이 아미노산을 가리키는데 무조건 유전 암호 하나가 아미노산 1개를 가리키는 거고요. 암호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개의 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치? 여러 개의 유전 암호가 아까 써줬지? 여러 개 서로 다른 암호가 같은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나 암호 하나당 하나의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건 맞다. 그지? 그런데 이거 필요한 거 다 적어줘 지울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염기 3개가 짝을 이뤄가지고 암호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그 암호 순서대로 결과로 이렇게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아미노산을 결합하는 곳에 대한 얘기야. 자, 이 DNA는 어디에 들어있다고? 핵 속에 들어있어요. 핵 속에. 자, 이렇게 여기가 핵인 거야. 자, 사실 핵은 구멍이 나 있거든. 빵꾸가 나 있어. 뻥뻥뻥뻥 구멍이 나 있단 말이야. 이 구멍을 핵공이라 불러. 핵공. 핵공이라 불러. 자, 그 다음에 우리 세포 구조 얘기했었다만 핵 바깥에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존재하잖아. 여기 핵에 붙어있는 소포체, 그지? 그리고 소포체 표면에 작은 알갱이 하나 붙어있다고 했지. 라이보솜이라는 게 붙어있는데 이 암호대로 유전 아미노산을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 라이보솜이야. 그때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 라이보솜은 2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2덩어리. 뭐 대단위체, 소단위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개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럼 여기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정보를 이 암호들이 가리킬 아미노산이 있으니까 이 정보를 얘한테 줘야 되잖아. 그럼 DNA가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DNA가 어떻게 하냐면 복사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봐라. 이 맞은편에 염기들이 이렇게 쭉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DNA가 풀려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풀려. 일시적으로 이렇게 풀려. 이렇게 풀리거든? 풀리면 거기에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했잖아. 얘랑 상호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는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T는 누구랑 상호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 A지. A는 DNA 쪽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DNA 이쪽 가닥에 여기 A가 있겠지. 이쪽 가닥에는 T가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쓰는 건 RNA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RNA가 만들어질 때 아데닌이랑 염기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 아데닌이니까 RNA에는 타이밍이 없거든. 누가? 유라실이라는 염기를 갖는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식으로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면서 RNA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진다. 다만 만들어질 때도 상호적으로 결합하는 염기 순서대로. 그럼 여기가 G가 되겠지. 여기는 G가 될 거고, 여기는 A가 될 거고, 여기 G가 되겠지. 여기는 U가 될 거고, 여기는 A가 될 거고, 여기는 G가 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이른바 주형 가닥하고 상호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를 갖는 RNA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만들어지고 나면 이게 다시 또 풀려. 풀려서 그 RNA가 또 핵공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참고로 DNA로부터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불러. 전사가 돼서 뭐가 만들어진다? RNA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DNA로부터 전사가 일어나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전사라고 해. 그럼 전사가 돼서 만들어진 RNA는 풀려 빠져나가고요. 얘네끼리 다시 결합하는 거야. DNA 두 가닥끼리 다시 결합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빠져나간 RNA는 라이보솜으로 가는 거야. 라이보솜으로 가요. 라이보솜으로 가서 드디어 거기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봐라. 전사가 될 때 야, DNA 염기선 요 세 개가 하나의 암호라면서 거기서부터 RNA가 만들어졌으면 RNA에서도 요 세 개가 하나의 암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NA도 염기 세 개가 짝을 이뤄서 하나의 암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염기 세 개는 지금 다르잖아. 얘는 TAC인데 얘는 AUG잖아. 암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썼다만 DNA의 염기 세 개가 만드는 암호는 우리가 트리플릿 코드라고 불렀고요. 그게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질 때 RNA에서의 염기 세 개는 암호가 다르지. 그 RNA에서의 염기 세 개가 짝을 이뤄서 만든 암호는 뭐라고 부르냐면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기억해요. 코돈. 자, 코돈 몇 종류 있을까? 최희야, 코돈 몇 종류 있을까? 봐봐, RNA도 RNA의 염기는 4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3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드는 거니까 똑같이 몇 종류? 트리플릿 코드도 64개, 코돈도 64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RNA도 RNA를 이루는 염기는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조합해서 암호를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사가 이루어질 때 트리플릿 코드라는 유전 암호가 코돈이라는 유전 암호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요거 그대로 여기다 써볼게. A, U, G, 저기 뭐야? G, A, G, U, A, G 이제 이런 식의 염기를 갖는 애가 라이보솜으로 왔잖아. 잘 봐. RNA가 이렇게 라이보솜으로 딱 오지. 그럼 밑에 놈이 딱 붙는 거야 먼저. 그리고 큰 놈이 딱 붙어. 그런 다음에 마치 기찻길 따라가듯이 쭉 가면서 뭐야? 이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뭔지를 번역을 한다 그래. 번역. 자, 요 과정. 라이보솜에서 RNA의 코돈을 읽어내는 거야. 그럼 봐봐. AUG가 하나의 암호일 거 아니야. GAG가 하나의 암호일 거 아니야.
UAG가 또 하나의 암호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코돈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을 일로 갖고 오는 거야, 라이보솜. 자, 참고로 RNA가 세 종류가 있어요. 자, 핵 속에서 이렇게 전사가 돼서 만들어진 RNA가 핵을 빠져나가서 라이보솜에 간다 그랬잖아. 요거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RNA는 DNA의 유전 정보를 결국 일로 전달한 셈인 거거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mRNA라 그래. mRNA. 메신저란 뜻이야. 그러면 같잖아? 그럼 라이보솜에는 그 라이보솜을 이루고 있는 rRNA라는 게 또 존재해. 그 다음에 라이보솜이 요 코돈을 읽는 거야. 읽어서 그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아미노산 일로 갖고 오는 애가 있어. 갖고 오는 애가. 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녀석이 있다. 그걸 tRNA라고 그래. 아미노산 운반하는 애. 알겠니? 그래서 RNA는 총 3종류가 있는 거야. 자, 만약에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고 RNA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얘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너희가 보통 문제 풀 때 나오는 그냥 RNA 그러면 대부분 다 얘를 말하는 거야. 자, 여기 전사라는 거 썼어, 그지? 전사가 된 RNA가 핵을 빠져나와서 라이보솜에 가면 라이보솜에서 그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 순서대로 결합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 번역을 하는 거야. RNA의 코돈을 번역해서 뭐가 만들어져? 결국 아미노산이 결합하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염기석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라이보솜이 기차길 따라가듯이 코돈을 쭉 읽어가는 거야. 근데 아무 데서나부터 번역을 하지 않아. 딱 요 유전자 부분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번역을 시작하세요를 의미하는 코돈이 있어. 이거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64종류의 코돈 중에 여기서부터 이 코돈부터 번역하면 된다고 알려주는 코돈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게시 코돈이라 그래. 학교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 그냥 상관이 없는데 게시 코돈부터 보통은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게시 코돈이 누구냐면 A, U, G가 되는 거예요. 읽어주는 방향 순으로 A, U, G라고 돼 있으면 그게 게시 코돈을 의미해요. 여기서부터 이 코돈부터 번역해라 이런 뜻이야. 이 코돈부터 번역해라. 자, 근데 이 게시 코돈은 여기서부터 번역해라라는 걸 외에도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또 가리켜요. 이 아미노산 이름인데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기도 해요. 그럼 여기 봐봐. 이 라이보솜을 여기서부터 쭉 읽어간다고 해볼게. 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번역하는 방향이 또 있기도 한데 라이보솜이 쭉 읽어가는 거. AUG부터 읽어. 근데 방금 게시 코드 여기서부터 이제 번역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AUG가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놈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 아미노산이 메사이오닌이 되는 거예요. 자, 코돈이 64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나눠준 프린트 3페이지에 보시면 그 64종류의 이른바 코돈표라는 게 나와 있어. 코돈표.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필요하면 문제 다 알려주거든. 다만 그 코돈표에 보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AUG라는 녀석을 봐봐. 아마 거기 게시 코돈이라고 써져 있을 거고요. 게시 코돈이라고 써져 있을 거고 안 써있니? 안 써있네. 메사이오닌이라고만 써있거든. 그 위에다 게시 코돈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메사이오닌이라고 써있잖아, 여기. 그치? 이 녀석이 게시 코돈이야, 게시. 걔부터 메사이오닌에다 게시 코돈이라고 쓰라고 썼어? 그렇지. 얘부터 시작하는 뜻이야. 그러면서 자, 그럼 거기 있는 거 보고 한번 봐봐. GAG라는 코드는 어떤 아미노산을 가리켜? GAG. 뭐야? 글루탐산? 맞아? 그러면 이 코드이 의미하는 게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니까 두 번째로는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딱 결합되게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코드는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번역을 해. 근데 생각해봐. 아미노산 10개만 결합시키면 되는데 계속 번역해서 결합시킬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럼 어디선가 끝나야 되잖아, 결합이.
결합을 끝내서 끝을 의미하는 종결 코돈이라는 게 있어. 종결 코돈이 3개가 있어. 으아, 이렇게, 그죠? 3개가 있습니다.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번역 끝! 이렇게 되는. 번역 끝! 이렇게 되는. 물론 이제 학교에서 게시 코돈이나 종결 코돈을 얘기 안 하시면요. 그냥 너희는 보통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개씩 잘라서 번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학교에서 만약 선생님이 게시 코돈이 뭐다, 종결 코돈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혹은 게시 코돈은 얘기하고 종결 코돈 얘기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쭉 이렇게 쭉 3개씩 잘라서 무조건 AUG를 찾으면 돼. 거기서부터 3개씩 잘라서 번역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자 여기서 봐봐. 으악! 종결 코돈 나왔지? 그럼 번역이 끝나는 거야. 근데 종결 코돈은 보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없어. 무조건 종결 코돈이 나오잖아? 얘가 종결 코돈이잖아. 그럼 그 앞에까지만 번역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봐봐. 이 경우에 지금 요거를 번역을 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몇 개가 결합하게 돼? 딱 2개만 결합하는 겁니다. 맞니? 게시 코돈부터 시작해서 종결 코돈 앞에까지만 번역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게시 코돈부터 시작해서 종결 코돈 앞에까지. 잠깐 물어볼게. 만약에 게시 코돈하고 종결 코돈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질문해볼까? 시우? 질문이야. 잘 들어봐. 게시 코돈부터 시작해서 종결 코돈에서 번역이 이제 번역된다고 치면 아미노산을 4개를 결합시키려면 코돈 몇 개 필요해? 코돈이 몇 개 필요해? 자, 다시 번역이 게시 코돈부터 시작해서 종결 코돈에서 끝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미노산을 4개 결합시키려면 코돈 몇 개가 필요해? 그렇지. 종결 코돈이 있어야 끝나는데 종결 코돈 앞에까지만 번역이 되는 거니까 아미노산이 4개가 결합하려면 이 자리에 종결 코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코돈은 몇 개가 필요하다? 5개가 필요한 거야. 염기는 몇 개 필요한 거야, 재원아? 염기는 몇 개가 필요한 거야? 아미노산이 4개가 결합하려면 지금 코돈이 5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럼 염기가 몇 개 필요한 거야? 그렇지, 15개라고 해야지.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학교에서 만약에 이거를 언급을 안 하시면 그냥 문제 그림에 주어진 개수만큼 번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과정을 번역이라 그래. 그런데 번역이 끝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자, 핵 속에 DNA가 있어. 맞지? DNA가 있어. DNA로부터 그리고 참고로 DNA는 아까 선생님이 유전자 할 때 얘기했다만 이 과정과는 별개로 DNA가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뭐 할 수 있지? 스스로 복제를 할 거 아니야? 맞지? 복제를 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과정,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DNA로부터 뭐가 만들어져? RNA가 만들어지지? 자,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전사라고 한다고요. 맞지? 그러면 그 RNA가 라이보솜으로 가서 뭐가 되면? 이른바 번역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코돈이 가리키는 개수만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그 단백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형질이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과정 있지, 전체 과정. 자, 이 전체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 중심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 중심 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생명 중심 원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또 요거 많이 물어봐. 자, 지금 선생님이 프린트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도 그냥 넘어가도 돼. 뭐 그림 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 얘들아, 전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봐. 전사 어디서 일어나? 그럼 그려놨잖아.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 전사는. 이거 일어나는 장소 많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일어난다고? 핵 속에서.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복제는 어디서 일어나? DNA 똑같은 말을 더 만드는 과정도 여기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핵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제도 어디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나. 자, 그러면 번역은 어디서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봐. 번역 어디서 일어나? 라이보솜이라는 곳에서 일어나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포질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번역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물어보면 세포질이요. 또는 더 구체적으로는 라이보솜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진짜로. 전사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번역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많이 물어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이 그림으로 설명한 이 전체 과정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전체 과정을 뭐라 부른다?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알겠니? 자,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하면, 내가 앞에 예제도 지금 안 풀고 넘어왔잖아요. 이제? 그래서 일단 지금은 진도 나가는 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나머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문제 풀이 할 때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원래 내가 항상 요 파트 할 때는 항상 둘로 나눠서 하거든? 지금처럼 기본적인 내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심한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 진도 나가는 게 주목적인데 그것까지 설명을 안 하는데, 필요하면 다음 주나 뭐 이렇게 따로 한번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 일단 이렇게 하는데, 좀 할까? 일단 뒤에 부분 마무리 해놓고 조금 할게.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우리 프린트로는 3페이지까지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페이지까지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예제는 나중에 따로 풀어주도록 하고 그 밑에 한번 봐봐. 자, 무슨 얘기냐 밑에 나오는 거 이거야. 야, DNA는 사실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생명체가 다 DNA 갖고 있어. 심지어 단세포 생물은 세균도 DNA가 있어요. 맞아? 세균도 DNA가 있는데 그럼 세균에 있는 세균도 DNA가 있는 이유는 걔네들도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럼 걔네들은 DNA 안에 유전자를 어떻게 저장하냐?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사람하고 동일하다는 거야. 사람처럼 걔네들도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인 거고 그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도 사람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암호체계라고 하거든요. 유전 암호체계는 사람이나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뭐한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균에 들어있는 DNA도 염기 3개가 하나의 유전 암호고 사람에 들어있는 DNA도 염기 3개가 하나의 유전 암호고 그 유전 암호가 같으면 같은 아미노산 지정을 하는 것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지? 왜 동일할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구상에 처음 나타난 생명체 세균이지? 그 세균으로부터 시작돼서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암호체계가 뭐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세균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유전 암호체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거 봐라. 그러면 그 유전자에 저장된 암호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원래 정상적인 유전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아미노산이 5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4개만 결합한다든지 아니면 A, B, C, D, E 순서로 아미노산이 결합해야 되는데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A, B, C, E, D 순으로만 결합한다든지 이러면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제대로 된 성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른바 유전병을 갖게 되거나 혹은 어떤 뭐 기형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별표 유전자의 문제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야.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쯤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거냐. 자, 유전자 전체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이른바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야. 자, 여기 봐봐. TAC, CTC 이런 순으로 돼 있어야 돼. 정상적이라면. 근데 만약에 TAC에서 C 대신에 뭐 G로 하나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암호가 바뀌면 걔가 가리킨 아미노산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 대표적인 예로,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질병 중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 뭐냐?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적혈구야, 적혈구. 우리 적혈구가 피를 빨갛게 보이게 하는 건데, 적혈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겠지. 맞지? 자,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두 가닥이 이렇게 있는 거, 두 가닥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닥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 이제 염기들이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거기 이제 그림에 보면은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유전자라는 여기 염기들이 쭉 있고 이 자리가 CTT여야 된대, 무조건.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경우에는 그 유전자에 해당되는 염기세열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여기가 CTT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봐라. 얘로부터, 얘가 주염 가닥이니까 전사가 돼서 RNA가 생길 거 아니야? 자, 얘로부터 RNA가 밑에다 그릴게. 만들어지면 얘랑 상모적으로 결합한 RNA가 되는 거니까 G, A라고 하는 코돈을 갖는 RNA가 생기겠지. 자, 여기서 CTT는 뭐라고? 트리플릿 코드인 거지? DNA니까? 그게 전사돼서 RNA가 생기면 GAA라는 코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라이보솜에 가서 번역이 된다고 하면 잘 봐. 여기 있는 어떤 코돈 하나가 가리킨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GAA라고 하는 코돈이 가리킨 아미노산이 있겠지. 니네 앞에 코돈표에서 보면은 GAA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뭐냐면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글루탐산. 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 이 자리에는 무조건 글루탐산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기가 염기가 딱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A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A로. 그러면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RNA는 어떤 코돈을 갖게 되냐면 G, A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A라는 염기가 있어야 되는 여기 U가 되버려요. U. 그죠? 그리고 A가 되거든. 코돈이 GA가 된 거야. 그럼 우리 세포가 이걸 그대로 번역할 거 아니야. 번역을 하면 이 앞에 있는 아미노산이 있고 이 자리에 원래 글루탐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돈이 바뀌었단 말이야. 염기가 하나 문제가 생겨서. 그럼 앞에 코돈표에서 보면 GA는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됩니다. 자, 정말 염기가 하나가 바뀌어서 코돈이 하나가 바뀌어서 아미노산의 종류만 달라졌을 뿐이야. 그럼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 그래서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적혈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꼴랑 염기 하나 바뀌어서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을 바뀌어버리잖아. 이러면 제대로 된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못해. 그러다 보니까 적혈구도 정상적인 적혈구가 되지 못해서 약간 남모양을 띠게 된단 말이에요. 납작해지면서.
근데 이런 적혈구를 갖는 사람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주된 역할이 뭐야? 산소운반인데 얘는 산소운반 제대로 안 되니까 악성 빈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성 빈혈이.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니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걸 흔히 우리 돌연변이라고 부르긴 해요. 돌연변. 그치? 선생님도 돌연변이 그러면 엑스맨밖에 안 떠오르긴 하는데 보통은 그냥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생명과학 공부할 때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가능. 근데 이게 장점이 좀 있어요. 말라리아에 잘 안 걸려.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는 사람들은 악성 빈혈이 나타나고 혈관이 막 막히는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또 반대로 말라리아가 자주 걸리는 지역에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이 되게 많아. 왜? 말라리아에 안 걸려. 다른 지역에서 비율이 높아.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말라리아 지역은.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핵심은 그거야. 염기가 딱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문제가 생기더라. 그지? 그럼 염기가 왕창 바뀌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보통 방사능이 무서운 이유가 뭐야? 내가 과도한 방사능이 쪼이면 피폭됐다고 하거든? 피폭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있는 DNA 염기가 다 바뀌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뭐야? 원인 모를 질병이 계속 시달리는 거야. 근데 그게 과도하게 한 번에 바뀌면 이제 죽는 거예요. 방사능이 그래서 무서운 거. 보이지도 않아. 이미 안 보여. 그지? 그지? 호기심에 저기서 원자폭탄 떨어지네 눈으로 보는 순간 그냥 끝나는 겁니다. 물론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그거 보기도 전에 죽겠지. 타 죽어. 그지? 고통도 못 느끼고 그냥 확 뼈도 안 남고 그냥 아예 먼지가 돼버린다잖아. 근데 아무튼 그 방사능이 무서운 얘기가 바로 유전자의 이상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지?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 왜? 내가 뭐해? 프린트 안 가지고 맨날 복사기 가갖고 뽑아서, 그지? 복사기 징징, 방사능 징징, 그지? 복사기 징징, 방사능, 그지? 계속 방사능 맞아주고 있는 거야. 물론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그지? 나의 목숨을 갉아가면서 프린트 갖다 주고 있다는 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란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좀 할까 말까 했던 거 있잖아. 그지? 할까 말까 했던 거. 힘들어 죽겠냐? 우리 20분에 시작했잖아. 25분쯤 시작했거든. 5분만. 그지? 5분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얘기하고, 그지? 물리 문제 조금, 그냥 오늘 진도를 그냥 쭉 나갈까? 문제풀이 좀 해줄게. 한두 문제라도 그 물리 문제 좀 풀어줄게. 그래서 일단 진도는 뭐 또 어차피 오늘 다 못 끝나는 진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고요. 자,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봐봐. 기본적으로 DNA는 두 가닥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 맞지? 잘 봐. 두 가닥으로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이제 두 가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 이제 가로로 그린 거야.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염기들이 쭉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쓰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 여기도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은 뒤에, 여기가 예를 들어 유전자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전자라고 하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상에서 이 위에 있는 가닥,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 이 위에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주형 가닥이라 부른다 그랬어. 맞지? 그래서 만약에 주형 가닥에 있는 염기술 저거 그냥 그대로 써볼게. T, A, C라고 할게 그냥. 좀 바꿔볼까? 그리고 A, C, G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보다 하자. 그럼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야 돼? A, T, G, G, T, G, C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전사가 되는 거야. 전사될 때는 두 가닥 중에 주형 가닥이 전사되는 거거든. 자, 전사가 돼가지고 RNA가 만들어진다고 해봅시다. 그 RNA 쉬는 시간 주소. 이거만 하고 RNA의 염기서를 한번 써보자고요. RNA가 만들어질 때도 얘랑 상호적으로 결합을 해야 돼. 그러면서 만들어지거든. 잘 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 T가 있으니까 A가 있겠지?
A가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DNA랑 T가 있어야 되지만 RNA는 T가 없기 때문에 U가 있는 거지. 여기는 G가 되겠지? 여기는 G, 여기는 A가 있으니까 여기 U가 있어야 되고, G, C 이렇게 되겠지. 그치? 주연가닥으로부터 전사가 돼서 RNA가 만들어진 이런 염기서열을 가질 거야.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럼 RNA의 염기서열은 보면 누구랑 똑같아? 봐봐. 얘랑 상보적인데 얘랑 상보적이잖아. 그러면 얘랑 어때야 돼? 염기서열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뭐만 다르다? T와 U만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연가닥 맞은편에 있는 애는 RNA랑 염기서열이 똑같기 때문에 주연가닥 맞은편에 있는 녀석은 뭐라 부르냐면 암호가닥이다 이렇게 불러. 암호가닥. 알겠니? 암호가닥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거 기억해야 되는데 봐봐. 자, DNA 두 가닥 전체에 들어있는 샤가프 법칙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샤가프 법칙. 샤가프 법칙이 뭐야? DNA 두 가닥 전체에 들어있는 아데닌의 개수와 타이민의 개수는 무조건 같다. 상부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구아닌의 개수와 사이토신의 개수는 무조건 같다. 맞지? 요거. 그래서 A하고 G를 더한 값은 T하고 C를 더한 값하고도 같고요. A 플러스 G를 T 플러스 C로 나누면 또 그게 1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어. 그치? 여기서도 이거에 관한 문제들 나와요. 개수 계산하는 문제 나와. 그게 아까 풀지 않고 넘어갔던 첫 번째 유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암호가닥은 RNA랑 염기서열 같은데 뭐 대신에 뭐가 있다? T 대신에 U가 있다. 만약에 어떤 숫자들이나 값을 줬을 때 U가 있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RNA의 가닥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